가스켈 TV. 반갑습니다. 가스케일 TV입니다. 2회차 때, 송가머리 대표님하고 영상을 또 찍고 난 후에, 또 한번 또 3회차 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3회차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가스케일 TV에서.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 분은 저의 그 멘토. 나의 스승! 모르겠네요. 이분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형 같은 동생이고, 동생 같은. 네, 안녕하세요. 볼커스텀입니다. 네. 누구야? 예, 오랜만에 카스케일 TV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요새 저도 그 SD 건담 강좌 관련해서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채널도 있으니까 제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고 뭐 요번에 그 지난번 1탄 김도영 강사님, 그다음에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만 2탄 그 송가머리 대표님 하고 아직, 이제 3탄 요 관련해서 이제 저도 뭐 한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왔고요. 여기 제 그 몇 번 영상으로 보여서 카스케일 TV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창고에서 장소 협조를 또 제가 해서 앞으로 이 공간은 이제 제 채널에서도 자주 보시게 되는 그런 공간일 텐데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가끔 비교 쓸게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거를 찍자라고 연락이 왔을 때 시국과 상관없이 전 이미 일본에 있었습니다. 맞아. 근데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계속 도쿄에 있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개강과 함께 저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개강과 함께 이제 귀국을 한 상태라 뭐 신강님하고 오늘 또 찍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강님하고 이제 찍게 되는 건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미디어에서 접하긴 합니다. 뭐 미디어에서 충분히 그 뉴스나 이런 걸 충분히 접하기는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그게 이제 그쪽의 TV 미디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와닿을 때도 있고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겁니다. 왜냐면 이게 또 방송사마다 또 이게 알아보는 그 시선 자체도 다 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에 계시고 하시는 신강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풀어봐 주시면 아무래도 좀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영상을 보실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연치 않게 그 시간과 그런 게 맞물려서 거기 계셨어요. 그렇죠. 한창 뭐 시끄러울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문제가 항상 진행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 없었죠. 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계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왜 그렇게 거기 집이 있어요.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말하자면 이제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렇죠. 제가 생돈 내고 한 달씩 어떻게 있습니까? 집이 있으니까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좀 이제 가 있는 작년부터는 좀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거기 있으면 좀 궁금한 게 미디어 쪽이나 그런 게 실제 동일한지가 좀 궁금해요. 어떨까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굳이 신문이나 TV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인터넷 뉴스라던가 일본은 주로 이제 포털이 야후를 쓰니까 혹은 이제 저는 이제 트위터를 한국 분들하고는 이제 안 하고 일본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SD 건담 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위해서만 트위터를 쓰는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도 정체기 같은 게 이제 리트윗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거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가 있고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서 막 이런 걸 전문적으로 리포팅을 하거나 뉴스를 막 검색한 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언론, 신문사, 잡지 등에서는 엄청 다루고 엄청 다루는데 혐한이라고 얘기하죠. 혐한 관련 책자들도 나와서 잘 팔려요. 그건 사실인데 이제 좀 약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혐한 책이 나와서 잘 팔리기 시작한 건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뭐 혐한류라든가 이런 책들이 나와서 팔렸는데 제가 운 좋게 그때도 일본에 있었고 2010년쯤에도 일본에 있었고 올해 그러니까 말하면 한 2000년대를 거쳐 이제 올해가 19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는 거의 20년 되셨죠. 좀 자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책의 수위는 올라가고 책의 수위는 올라가고 점점. 종류는 줄었어요. 종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바닥도 음. 이제 팔리는 작가와 아닌 작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르든 탑이 있고 네. 아닌 게 있고 네. 카스케일 TV도 탑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비주류예요. 네, 비주류. 정말 비주류야. 내가 여기 시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으면서 비주류지만 인구수가 일단 저희보다 좀 많잖아요. 저희가 그쵸, 한 맞죠. 5천만 얘기할 때 거의가 한 1억 2천만 얘기한단 네,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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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2배가 좀 넘죠. 네, 2배가 넘는 인구가 다양한 자기 취향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하나가 이제 붐이 나면 예. 예전에 요새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 때는 왜 시청률이 막 50%, 60%, 뭐 많으면 90% 막 이런 것도 가능했었잖아요, 예전에.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 그리고 지금 종편이 생겨서 채널 수가 많아졌다 해도 그래도 10% 이상, 20% 뭐 이런 드라마들이 나옵니다. 대박을 치면. 그죠? 대박을 치면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거의 전 국민이 보고 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하는 거지. 일본에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보통 일본에서 10% 넘으면 대박 드라마예요. 10% 나오면? 그러니까 그 정도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채널이 많은가요? 우리나라보다? 많죠.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본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KBS 그러면 네. KBS 서울이 있고 KBS 네. 강원이 있고 뭐 대전이 있고 지역별로 있으면 지역별로 있죠. 물론 지역 방송 시간입니다가 네. 있지만 네네네네네. 그 외에는 그 전국 방송이 동시에 네, 동시에 시간에 같이 나가잖아요. 나가지.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뭐 아는 뭐 도쿄 TV가 있다, 뭐 후지 TV가 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아마 무슨 뭐 후지 TV 계열사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 취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나고야 TV 계열사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지방색이 워낙 강한 나라다 보니까 지방마다 자기 방송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국이 자기가 컨텐츠를 다 못 만드니까 후지 TV랑 계약을 해서 가져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코미디 TV에서 무한도전 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기에 나가는 프로도 있지만 좀 시차가 생기는 프로도 있고 예를 들면 드라마가 여기서 다 했어.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방송한다든가 가져와서 예,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그 건담 얘기를 결국 하겠지만 건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강연에서 몇 번 그 재방송 때 히트를 쳤다라고 했는데 그 재방송이 뭐냐면 건담도 전국 방송을 안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몇몇 지역 중심으로 방송할 때 시청률이 그렇게 안 나왔다가 이제 그 계열사로 넘어가서 틀어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그때 시간대도 달라지고 그때 이제 붐이 올라오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난 이거 재밌는데 우리 다시 보여줘라 하면서 다시 재방송이 되고 이러면서 올라갔던 거죠. 제가 그 홀릭에서 홀릭통에서 이제 시카프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시청률 추이 자료를 나고야 TV 시청률 자료를 아마 이렇게 PPT로 제시를 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고야 TV를 중심으로 해서 제방이 이렇게 힘을 얻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 경험상 전 세계를 비교하면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가깝습니다. 문화도 제일 비슷하고 사람들 사고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다른 나라고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입장에서 저게 돼? 그렇죠. 저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일본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러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식민지 시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정부가 잘못이지만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한국 국사 역사 문제 같은 거 툭툭 내면 정확히 답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므로 일본 분들 중에서도 그냥 문제없이 넘어갔던가 아니면 그런 거에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주워 듣다 보면 당연히 앞뒤 상황 모르고 한국은 왜 저런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일단 정치 문제를 얘기할 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거기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므로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대중은 아니죠. 분명히 책임이 있고 있지만 문제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베가 당선이 되고 있다에는 아베를 지지한다도 있지만 정치에 무관심하다도 굉장히 큽니다.
너무 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인 입장에서는 네. 답답해 죽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있고 네. 깨어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다만 그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랑 네네네. 일본이랑 비교해 본다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예를 차이가 들면 난다고? 저희는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쉽게 하죠. 예, 밥 라던가 먹으면서도 얘기 많이 해요, 진짜. 하고 할 수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쌈박질이 나기도 하고 맞아, 바람직하진 않지만 맞아. 뭐 어디서 술자리에서 가면 뭐 그냥 아무 술자리에서 우리는 정치 얘기 안 해도 옆 테이블에서 뭐 조국이 민주당이 자한당이 쉽게 듣죠. 저희 굉장히 쉽게 듣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 어느 세계를 가든 예. 정상인이 있으면 네. 상또라이가 있어요. 아, 상도. 그리고 상또라이가 우파에도 있으면 좌파에도 있어요. 아니, 어느 집단이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네, 뭐 정치를 빼고 하더라도, 아니, 정치를 떠나서 정치를 어딜 가도 사는 관계에서는 그런, 그렇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큰 소수란 표현도 가끔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건 극적인 사람들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야, 사탄은 뭐하나 싶은 일들도 있죠. 야, 사탄 맨날, 야, 오늘도 사탄 1패를 정립했습니다.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또라이는 100명이다. 그럼 참 좋겠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가면, 그러면 어딜 가도 또라이는 1%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이죠? 5천만의 1%는 얼마입니까? 갑자기. 아니, 1000만이잖아요. 10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만 정도가 그럼 또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일본은 1억 2천만이야. 그럼 똑같이 1%가 또라이다. 그러면 양이. 그러면 2배가 좀 넘으니까 네. 뭐 어쨌든 한 110만 정도가 또라이인 거예요. 120만 정도가 또라이인 거예요. 120만. 자, 그리고 우리 옆 나라 중국으로 가봅시다.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